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외신 네컷 함께 보시죠. 간밤에 나왔던 다양한 소식들입니다. 네 가지 소식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텔 CEO가 사임했다라는 소식 있었고요. 반도체 규제 소식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무려 장중에 28%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 쏙쏙히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AP통신에서 나왔습니다. 인텔 CEO 결국 쫓겨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시장에서는 그러나 환영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환영을 했는지 함께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반도체 왕국 재건을 목표로 인텔 지휘봉을 잡았던 팻 겔싱어 CEO가 전격 교체됐습니다. 겔싱어 CEO의 사임 발표 이후 장중에 5% 급등했는데요. 인공지능 붐 속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이 거대 경쟁 업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였습니다. 다만 겔싱어 전 CEO가 재임 기간 인텔의 재건을 추진해 왔다라는 점에서 사임 소식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AP통신과 ABC뉴스는 인텔이 겔싱어 CEO가 사임했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취임 이후 인텔은 계속해서 실적난을 겪어왔는 것이 발목을 잡은 듯합니다. 겔싱어 전 CEO는 반도체 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동안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18세 엔지니어로 인텔에 입사해서 최고 기술 책임자 CTO까지 오른 뒤에 2009년 회사를 떠났고 이후에 VM웨어 등을 거쳐서 2021년 2월 위기에 빠진 인텔을 구하기 위해서 CEO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쟁사들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인텔 주가는 올해만 해도 약 50%나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체됐던 CEO 다음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다시 한번 중국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HBM을 포함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HBM 얘기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놓을 수 없겠죠. 얼마나 타격이 갈까요? 걱정이 되는데요. 들여다보시죠.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출 규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을 통제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되는 HBM도 중국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번 규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제 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미국산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HBM에도 미국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이 됐다면 이번 수출 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는 HBM 일부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서 이번 수출 규제에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서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 SME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 반도체 장비와 부품에도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반도체 장비와 부품도 중국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이날 발표는 시기를 놓쳤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 또 장비 제조 업체들과 협상을 벌이면서 발표가 늦어졌고 이 때문에 중국이 HBM을 추가 규제 이전에 대규모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버렸다라는 비판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수출 규제 이야기 나눠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야기입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주식이 무려 30%나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월가의 신뢰를 잃었었기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나 두 자릿수 급등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특별 독립위원회가 회사 운영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위법 행위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발표 이후에 월요일 아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장중에는 28%까지 급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감사인이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해 조사 결과 사기나 위법 행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그래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니드엠의 애널리스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다라고 생각한다 전했고요. 회사가 재무 서류를 최신 상태로 제출할 때까지 투자 의견을 유보 등급을 유지한다라고 전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의 매력적인 주식이었습니다.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함께 이 슈퍼마이크로의 보유 지분을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이날 전해졌습니다. 자, 간밤에 나왔던 이렇게 세 가지 소식 들었는데요. 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이야기들 나왔는데요. 먼저 인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CEO 사임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인텔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CEO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스타벅스 최근에 CEO가 바뀌었을 때 주가 급등한 거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 어떤 이제 헤드가 오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의 발전과 또 이제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종가상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을 보면 일단은 이제 팻 겔싱어가 CEO로 있을 동안에 워낙 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새로 오게 됐을 때 과연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의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사회가 새로운 CEO를 찾으려고 검색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추후에 이제 CEO가 어떤 사람이 또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지금은 현재 임시로 CFO인 데이비드 잔스너와 미셸 존스턴 홀트하우스가 임명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어떤 CEO가 나오는지가 결국엔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컴퓨터 쪽도 그렇고 파운드리 쪽도 그렇고 인텔이 지금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어떠한 경쟁력을 갖기가 상당히 조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CEO가 어떤 사람이 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추후에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인텔의 효과는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그래도 인텔에 대한 어떠한 좀 정책발 플러스를 계속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맞아 들어가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때는 주가의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 어떤 CEO가 올지도 중요해 보이고요. 앞으로 인텔의 향방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의 수출 규제를 더욱더 강화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HBM이라는 특정 품목을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HBM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타격 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일만 있어도 사실상 그 어떤 지역에서 제조한 것도 중국의 수출이 막힌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 11월 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뭐 5개 품목 중에서 2개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만 그런 볼륨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나가는 주요 지역이 미국과 또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이런 규제가 강화가 되는 것은 사실상 좀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뭐 기타 다른 이제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좀 실반은 상승을 좀 했는데 이 규제에 대해서 이제 뭐 반도체 업체들도 입장 표명을 할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분석에 따라서 좀 투심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최근에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장비주들은 좀 일부 반등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HBM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오늘 크게 주가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원래 장중에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거의 보합권에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밑단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서 규제가 생기면 좀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서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또 삼성전자는 일부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타격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 오늘 급등 2자릿수를 했습니다. 28%, 30%까지도 터치를 했는데요. 자, 위법 행위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쭉 더 갈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좀 더 열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제 선임을 하는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독립위원회 검토 결과 경영진의 사기나 위법 행위가 없다라는 이슈로 좀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주가는 정말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재무보고서 작성을 할 것이라고 강조는 하고 있지만 제출 목표 날짜가 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걸 빨리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 이 상장 흐름에 대한 유지 결정을 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지금은 뭐 사실 거의 기사 회생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빨리 회계 연도에 따른 연례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까지 해야 좀 안정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자체가 사실은 빠진 부분을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이 해당 부분의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재무 기업 통계 담당부인 이제 부사장이죠. 케네스청을 최고 회계 책임자로 좀 임명을 또 했기 때문에 어쨌든 속도는 좀 빨라질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이벤트를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셨다면은 저는 한 번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연례 보고서를 정확하게 제출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일부 바닥권에서 꽤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연례 보고서까지 제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세로 뉴스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있었고 그 노이즈를 다 해소하는 이슈들이 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부 차익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등락을 보였던 미국 특징주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김기은 아나운서입니다.